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을 위한 대인관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인관계 전략이라고 하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책을 읽고 공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샤론 시어링이라는 분이 한 말이 밑에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내성적인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뾰족한 바늘로 눈을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그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그 인간관계라는 것이 뾰족한 바늘로 눈을 찌르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더라도 상상만 해도 정말 괴로운 일일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인관계 전략을 좀 잘 짜놓고 있으면 아예 그런 게 없을 때보다는 좀 더 잘 인간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알아볼 내용은 그 차분하다는 것은 우리의 무기라는 것이에요. 네, 내성적인 사람들의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차분함인데요. 이 차분함을 무기로 내세우면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깊이 있게 사귀게 되면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파워 인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려면 그 전에 미리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뭐 핸드폰도 왜 우리가 방전되면은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성적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되게 그 에너지를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이미 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람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 그 만나기 전에 혼자 있는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 좀 에너지를 많이 충전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충분히 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내성적인 사람들의 뭐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강점 중에 하나라면 바로 이 경청인데요. 경청이라는 건 다들 뭔지 아시죠? 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바로 경청인데요. 이 경청은 바로 우리 내성적인 사람들의 강점입니다. 근데 이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게 우리의 인간관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경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경청이라고 해서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성장 과정이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다소 조금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생각이 많기 때문에 보통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웃고 있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표정이 굳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잘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처럼 웃고 또 웃고 또 웃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에게 침 못 뱉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네, 웃다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 행복한 기운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또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20년을 혼자 그렇게 웃지 않고 지내다가 혹은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웃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계속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웃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웃게 됩니다. 웃는 표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제목은 잡담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잡담이라는 거 영어로 스몰 토크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내향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잡담을 좀 못해요. 못한다기보다는 잡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대부분이 좀 진지한 대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처음부터 막 깊은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좀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잡담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좋아하는 나의 취미나 뭐 이런 걸 늘어놓다기보다는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같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취미 생활, 아니면 뭐 자녀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애완동물, 나는 고양이 키우는데 뭐 고양이에 대해서 뭐 얘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어머 나도 고양이 키우는데 이렇게 되면 또 쉽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 웃는 것이 연습이 필요하듯이 이 잡담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편안한 마당발과 친하게 지내기라는 방법인데요. 마당발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바로 발이 넓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의 깊이는 잘 몰라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 여러모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들어갈 때 내가 좀 먼저 친해지기 힘들다, 그런 성격이다, 먼저 다가가기 힘들다, 이렇다면 차라리 그 집단의 마당발을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짐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맥들을 저와 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정보가 느려요. 아무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마당발을 딱 한 명을 정말 잘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당발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당발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자전거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도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피아노도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밖에 몰랐다가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바이엘도 치고 체르니도 치고 그다음 모차르트도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대인관계는 나의 강점은 아니야.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느냐? 그건 조금 안 좋아. 그렇다면 난 연습을 하겠어. 그래서 대인관계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피아노를 타듯이 또 운전을 배우듯이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못해도 그래, 좀 연습이 부족하네.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을 일부러 막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모임이나 동아리 이런데 일부러 찾아가서 왜냐면 아는 사람과 계속 만날 때는 연습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연습을 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이렇게 그쵸? 쉽게 얘기하면 발표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면 일단 정신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준비를 했으면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반복하고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발표를 하고 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내가 잘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나는 이 시간을 즐기겠어 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태도는 좀 자신감이 있고 약간 여유 있는 일부러 나는 지금 되게 떨려 나 되게 긴장돼 나 지금 여유 하나도 없어 그치만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